영화 여왕의 집에서 윤희는 도희의 사고에 대해 따지기 위해 세리와 황기찬을 찾아갔다가 계단에서 그들에게 밀쳐져 넘어진다. 도희의 휴대폰을 우연히 다시 보게 된 윤희는 딸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발견한다. 알고 보니 도희는 황기찬과의 대화를 녹음해 두었고 죽기 직전 도희는 황기찬의 이름을 불렀다. 이로 인해 윤희는 딸의 죽음이 황기찬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게 된다. 하지만 그녀는 도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홀로 황기찬을 찾아가 확인하려 한다. 윤희의 추궁에 세리는 기찬을 보호하기 위해 실수로 윤희를 밀쳐 넘어지게 하고 윤희는 의식을 잃는다. 과연 도윤은 어머니의 사고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이다. 여러 번 망설인 끝에 윤희는 마침내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 황기찬을 찾아가기로 결심한다. 황기찬이 방에 앉아 있을 때 윤희가 갑자기 뛰어들어온다. 나라가 즉시 말한다. 기찬 오빠, 제가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도윤의 어머니의 환한 얼굴을 본 기찬은 약간 긴장했지만 여전히 침착한 척하며 말한다. 알았어. 너는 나가 있어. 내가 저분과 이야기할게. 나라가 문을 닫고 나간 후 황기찬은 일어나 소파에 앉으며 무심하게 말한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죠? 윤희는 화가 나서 기찬의 옷깃을 잡으며 소리친다. 이 살인자야. 어떻게 네가 내 딸을 죽이고도 그렇게 태어날 수 있지? 기찬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한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당신 딸을 죽인 건 강재인의 어머니예요. 나와는 전혀 관련 없어요. 딸을 위해 정의를 찾고 싶다면 그 여자를 찾아가세요. 윤희는 비웃으며 말한다. 지금까지도 내 딸의 죽음과 네가 무관한 척하는 거야? 나 다 알아. 그 여자가 아니라 바로 네가 내 딸을 죽게 한 거야. 기찬은 윤희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만 여전히 부인한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당신 딸을 죽였다고요? 증거 있으신가요? 없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윤희는 크게 웃으며 말한다. 증거? 내가 직접 다 들었어. 그때 내 딸이 내 손자에게 전화하고 있었지. 칼에 찔린 후에도 일어섰지만 다시 한 번 더 찔렸어. 도희는 도움을 청했어. 도희는 너 이름을 불렀어. 나를 살려줘. 제발 나를 살려줘. 황기찬. 제발 살려줘라고. 너는 그곳에 있었어. 그때 너만 도희를 병원에 데려갔다면 내 딸이 그렇게 외롭고 차갑게 죽지 않았을 거야. 바로 너야, 너야. 내 딸을 죽인 살인자야. 도희를 돌려줘. 내 딸을 돌려줘. 윤희는 울면서 기찬을 주먹으로 때린다. 기찬은 극도로 겁에 질려 말을 잇지 못한다. 그는 그때의 끔찍했던 일을 떠올린다. 그때 도희가 그의 옷깃을 잡으며 애원했고 그는 전화기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걸 듣고 겁에 질려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도희의 전화가 녹음 모드로 설정되어 있을 줄은 몰랐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아니에요. 잘못 찾아온 거예요. 기차는 방에서 도망치려 한다. 윤희는 즉시 그를 쫓아간다. 엘리베이터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제인과 도윤을 보고 계단으로 방향을 바꾼다. 윤희는 여전히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 세리가 이를 보고 쫓아온다. 복도에 서서 윤희는 기찬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내게서 도망칠 셈이야? 넌 절대 도망칠 수 없어. 내가 절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날의 모든 일을 자백하지 않는 한, 네가 도희를 죽였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도희는 너를 절대 놓아주지 않을 거야. 기찬이 극도로 겁에 질려 있을 때 세리가 나타난다. 그녀는 윤희를 밀치며 말한다. 당신 미쳤어요? 왜 그를 비난하는 거죠? 제인의 어머니예요. 그 여자가 당신 딸을 죽인 거라고요. 알겠어요? 세리를 보자마자 윤희는 도희가 녹음한 이전 대화를 떠올린다. 바로 너야. 네가 내 딸을 누명을 씌웠어. 너는 도희에게 내 팔찌를 줬고 그걸로 제인의 어머니가 도희가 자기 사위와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하게 했지. 그래서 도희를 미워하고 괴롭혔어. 바로 너야. 네가 아니었다면 내 딸이 그런 억울함을 겪지 않았을 거야. 너는 도희를 네 대신 희생양으로 만들었고 결국 도희를 죽였어. 이 악독한 뱀 같은 년. 오늘 내가 도희를 위해 정의를 찾을 거야. 이 빌어먹을 것들. 윤희는 기찬과 세리를 때리며 욕한다. 세리는 얼굴을 가리며 비명을 지른다. 갑자기 그녀 머릿속에 악랄한 생각이 스친다. 그녀는 갑작스럽게 도윤의 어머니를 뒤로 밀친다. 윤희는 균형을 잃고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진다. 머리에서 피가 쏟아져 나온다.
기찬과 세리는 얼어붙은 듯 멈춰 서 있다. 그들은 겁에 질려 내려가 윤희의 상태를 확인한다. 윤희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본 기찬은 겁에 질려 소리친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세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내가 다 너를 보호하려고 한 거야.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 분명히 도윤과 제인에게 말할 거야. 우린 잡힐 거야. 감옥에 가고 싶어? 모든 걸 잃고 싶어? 기찬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세리는 기찬의 손을 잡아 끌며 말한다. 여기서 나가야 해. 이건 그냥 사고일 뿐이야. 아무도 모를 거야. 빨리 가, 기찬 오빠. 도윤과 제인은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가 도윤이 멀리 계단 근처에서 어머니의 것과 똑같은 핸드백을 발견한다. 도윤은 즉시 달려가고 제인은 걱정하며 뒤따른다. 도윤은 핸드백을 주운 뒤 위를 올려다보다가 어머니가 움직이지 않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당황하며 달려가며 어머니의 머리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을 보고 눈이 붉어지며 겁에 질려 어머니를 안으며 말한다. 엄마, 엄마, 제발 일어나세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 제인이 달려와 이 장면을 보고 겁에 질려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녀는 윤희를 흔들며 말한다. 윤희 이모, 제발 일어나세요. 하지만 모든 것은 무서운 침묵뿐이다. 윤희는 병원으로 옮겨져 즉시 응급실로 들어간다. 오성 씨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다. 그는 도윤 앞에 서서 말한다. 도윤아,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내 엄마가 거기 있었던 거지? 도윤은 침묵한다. 지금 그는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제인이 말한다. 오성 아저씨, 도윤 오빠와 저도 너무 놀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도윤 오빠도 아직 겁에 질려 있을 거예요. 이모는 응급처치를 받고 있어요. 괜찮을 거예요. 오성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누나, 아무 일 없어야 해.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난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거야. 요즘 누나가 이상했어.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누나. 이때 유경이 나타난다. 윤희의 일 때문에 아무도 보람이를 데리러 가지 못했고 제인은 유경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보람이를 본 오성 씨와 도윤은 더욱 마음이 아프다. 보람이는 도윤에게 천천히 다가가 말한다. 아저씨, 할머니 괜찮으시죠? 도윤은 고통을 억누르며 말한다. 그래, 할머니는 곧 나을 거야. 보람아, 걱정하지 마. 보람이는 말한다. 할머니가 엄마를 괴롭힌 나쁜 사람을 찾으러 간 거죠? 어제 잠자기 전에 보람이가 할머니가 전화기를 오래 보고 계신 걸 봤어요. 그러고 나서 도희야, 엄마가 너를 위해 정의를 찾아줄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넘어진 거예요? 보람의 순진한 말이 모두를 놀라게 한다. 도윤은 그제야 며칠 전 윤희가 자신에게 녹음된 통화를 듣는 법을 물어봤던 것이 떠오른다. 그는 겁에 질려 말한다. 맞아, 분명히 도희의 전화기에 뭔가가 있어. 아마 엄마가 뭔가를 듣고 혼자 회사로 간 거야. 보람아, 할머니 전화기 가지고 있니? 보람은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아니요, 없어요. 하지만 엄마가 전화 끊기 전에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황기찬, 그 아저씨 이름이었어요. 도윤은 극도로 놀라 제인을 바라본다. 제인은 당황하며 말한다. 설마 윤희 이모의 사고가 황기찬 때문일까? 과연 진실은 밝혀질 것인가? 도윤은 모든 것을 알아내고 기찬을 처벌할 수 있을까? 윤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만나요.